안녕하세요. 홀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밍엄 대 더비카운. 버밍엄은 이번 라운드에서 홈 연장을 이어가며 다시 한번 승점 확보에 나섭니다. 홈 구장에서의 경기력은 이번 시즌 내내 안정적이며 특히 공격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의 홈 평균 득점이 2골을 넘어설 정도로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정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결장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수비수리 바이캐넌이 무릎 부상으로 이탈한 점이 딜라인 운영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측면에 이선 레어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면서 플랭크 밸런스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중원 조율과 세트피스 전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토마스 도일이 징계로 결장 예정이라 볼 순환 과정에서의 정교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거 브라이트호세의 3위열이 국가대표 차출로 합류하지 못하면서 오른쪽 공격 자원의 폭이 줄었고 공격형 자원 스쿼드 라이트 역시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다만 홈에서의 상승세와 공격 밸런스 유지력은 여전히 리그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상 공백을 조직력으로 얼마나 메우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더비는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 전방 전환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에서의 개선이 뚜렷하며 중원에서의 압박 활동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주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주전 공격수 칼튼 모리스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며 그는 지금까지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이로 인해 더비의 결정력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최전방 마무리 선택지의 폭이 대폭 축소됩니다. 수비진에서도 올리베크와 맥스 존스턴이 모두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으면서 플랭크 수비라인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미드필더 루이스 트레비스가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해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가 줄어든 점도 주목됩니다. 팀 전술적으로 공격적인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 유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며 원정 성적이 양호하다고 해도 핵심 자원의 결장으로 인해 그 효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방 압박의 강도가 떨어진 만큼 중원에서 상대의 빌드업 차단이 어려워지는 점도 이번 경기의 주요 변수입니다. 더비가 원정에서 승점을 노리려면 중원에서의 라인 유지와 이선 침투 타이밍 조절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최근 7일 내 경기를 치르고 이후에도 짧은 간격으로 일정을 이어가는 구도라 체력 부담이 뚜렷합니다. 특히 버밍엄은 주중 경기를 포함해 연속된 일정이 누적된 상황으로 후반전 경기력 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비 역시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양팀의 체력적 여건은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버밍엄의 경우 홈 환경에서의 공격 완성도와 측면 전개 능력이 여전히 돋보이며 더비는 조직력이 강점이지만 모리스의 공백이 공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전망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버밍엄은 중앙 미드필드 라인 내 공백을 최대한 측면 전환과 빠른 전방 압박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비는 라인 사이 간격을 좁히면서 역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경기 흐름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 홈팀의 점유율 우위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더비가 한정된 공격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마무리를 보여줄지에 따라 생태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백이 큰 더비에 비해 버밍엄이 후반 교체 카드 활용과 홈에서의 공격 유지력 면에서 우위에 있을 전망입니다. 버밍엄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두 번째 경기 미럴 대 입스위치. 미롤은 최근 잦은 일정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전 자원의 누적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부상 누적이 팀 전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슈아 코번, 루크 컨들, 카스퍼 대 노르, 라스무스 옌센, 마시모 루옹고, 데릭 마주 사커, 윌리엄 스몰본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중원과 공격 라인의 선택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루옹고는 올 시즌 리그 9경기에 나서 수비 전환과 압박 유지에 기여하던 자원으로 그의 결장은 전술적 밸런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조슈아 코번 또한 8경기 1골을 기록하며 교체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바노비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덴에서의 미롤은 상대의 압박에 맞서는 직선적인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 강점을 보여왔으나 체력 저하와 중원 자원 결핍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후반 70분 이후 실점 비율이 높은 점이 지속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전방 압박이 약화된 상태에서 수비 라인이 후퇴하면서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입스위치는 시즌 초반부터 유지해온 공격력과 빌드업의 정교함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윙어 웨스번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필로제네와 레이프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유효하며
세컨라인의 침투와 전환 속도 면에서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해리 클라크와 캐리런 타운젠드가 결장하지만 남은 자원들의 로테이션 폭이 미럴보다 넓고 중원에서 마트시어의 활약으로 안정된 수비 전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전개 속도와 결정력 모두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며 시즌 리그 득점 38골을 기록하고 있어 후방 조직력이 흔들리는 미럴 수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에서의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상대 라인이 깊게 내려앉을 때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속력이 탁월합니다.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득점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가 많다는 점에서 후반 체력 싸움에 약점을 보이는 미럴과의 대결에서는 영향력 있는 장면을 다수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박싱대의 일정 속에서 짧은 간격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어 체력 관리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럴은 주전 대부분이 장시간 출전 중인 상황에서 중원 자원의 공백으로 인해 전진 압박 강도를 높이기 어렵고 공격 전환 시 연계 과정에서 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상대적으로 폭 넓은 스쿼드 운영과 우연한 전술 전환이 가능해 체력 소모가 큰 시기일수록 유지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맞대결에서 두 번 모두 완승을 거두며 상성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공격 전개 속도, 더불어 측면 활용 능력을 모두 종합했을 때 이번 경기의 흐름은 입스위치가 점유율을 주도하며 미럴은 역습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전개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공간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입스위치의 세컨라인 침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미럴의 저항이 초반에는 이어질 수 있으나 공격 효율의 차이와 체력 분배 면에서 입스위치의 우세가 점점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입스위치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세 번째 경기 코벤트리 대 스완지. 코벤트리 시티는 이번 라운드에서도 여전히 홈 강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홈 퍼포먼스를 보이는 팀 중 하나로 득점 효율과 경기 운영 능력 모두 우수한 편입니다. 주득점원 브렌던 토마스 아산테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분수이나 하즈, 라이트, 앨리스 심스, 빅토르, 토르프 등 다득점 자원들이 고르게 활약하고 있어 공격의 무게감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측면 수비의 핵심 제이 다실바가 징계로 빠지지만 코벤트리는 후방 빌드업에서 넓은 폭을 사용하는 전환 구조가 탄탄해 전략 균형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즌 전반에 걸쳐 전반전부터 상대를 압박하며 선제골 확률이 높고 경기 후반에도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가 강점으로 최근 홈 경기에서의 리드를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원정에서 흔들리는 수비 안정이 여전히 가장 큰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원정 5연패 구간에서 경기당 실점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후반 중반 이후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점 비율이 높습니다. 측면 공격수 마누엘 벤손이 국제대회 소집으로 결장해 공격 전개 옵션이 감소했고 실제 비중이 높은 잔 비포트니크와 아담이다는 건강하게 출전할 예정이라 하지만 원정에서는 두 선수의 연결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편입니다. 스완지는 공격 시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패스 전개 속도가 느려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며 코벤트리와 같은 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 라인을 보다 낮게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중원에서의 두 번째 볼 경합이 경기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정 연패 속에서 후반 60분 이후 교체 카드가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적 요소에서 코벤트리에게 조금 더 우위가 있습니다. 양팀 모두 12월 20일 경기를 치른 이후 7일 만에 일정으로 복귀하지만 스완지는 연속된 원정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이동 피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반면 코벤트리는 홈 일정을 이어가며 회복과 전술 조정에 좀 더 여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리그 통계상 홈팀이 선제골을 잡았을 때 승률이 뚜렷하게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벤트리가 초반 주도권을 잡는다면 스완지가 이를 뒤집기 어려운 전개가 예상됩니다. 토마스 아산테의 부재로 인해 득점 루트가 다소 분산될 수 있지만 라이트와 심스가 각각 측면과 중앙에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완지는 원정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해 교체 이후에도 흐름 전환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코벤트리의 홈 강세와 경기 후반 마무리 능력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코벤트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벤트리 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네 번째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왓포드. 레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홈 2점을 극대화하려 합니다.
리그 중상위권에 위치하며 최근 들어 공격진의 전개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조던 아이오와 바비데 코르도바 리드, 그리고 이사아코 파타우가 중심이 되는 이선 라인은 변함없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조던 제임스 역시 세컨드 라인 침투를 통해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즌 내내 팀 내 득점을 분포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팀의 전방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불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 수타르의 아킬레스 부상과 빅터 크리스티안센의 타박상 여파로 센터라인의 로테이션 폭이 제한될 상태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1점을 상회할 정도로 실리적인 운영에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으며, 헤슨 다카와 부바카리 수마레가 국가대표 차출과 부상으로 각각 제외되면서 중원 압박과 전방 압박의 강도가 일정 부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여전히 공격 전개가 매끄럽고 풀백들의 폭 넓은 오버래핑 가담이 자주 이뤄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중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왓포드는 최근 안정된 경기 운영과 함께 원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득점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수비면에서의 불안정함이 여전합니다. 루카 카레움고르와 인난 루자가 팀의 핵심 공격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각각 7골과 6골 사도움을 올리며 팀 공격의 실질적인 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레스터리 이란쿤다와 오트만 나함마도 측면 돌파를 통한 세컨드 찬스 창출에 기여하며 전방 압박보다 역습을 중심으로 한중간 블록의 운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장자가 다수 발생했다. 공격진에서는 커드 오바와 마마드 둠비아가 각각 햄스트링 부상과 국가대표 소집으로 이탈했고, 잭 그리블스도 발목 부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중원 미드필더 에도 카엠베 역시 대표팀 소집으로 빠지며 노코 바타와 케일러 버일리가 각각 햄스트링과 근육 부상으로 빠지면서 팀의 좌측 수비 로테이션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후반전 막판 체력 소모가 누적될 경우 수비 집중력 저하 및 측면 압박 강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왓포드는 이를 대비해 중원 밸런스 유지를 위해 수비형 미드필더의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홈팀의 점유율 운영에 맞서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리그 전체 평균과 비교할 때 실행 압박 빈도가 낮은 팀으로 분류되는 만큼 강한 압박보다는 수비 블록 내커버 범위를 중시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에서는 홈팀 레스터시티가 전체적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레스터가 연속 승리를 거뒀고 매 경기 2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공격 루틴을 이어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반면 왓포드는 원정 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두 팀 모두 충분한 휴식 기간을 보냈으나 왓포드는 결장자가 많아 교체 운영 폭이 좁고, 레스터는 수비 결선에도 불구하고 홈에서의 높은 점유율로 이를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에는 레스터가 전방 압박을 강화하며 왓포드 진영을 흔드는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다만 왓포드의 역습 전환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경기 중반까지는 1진 1패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레스터가 공격 주도권을 쥐고 찬스 창출수에서 앞서는 그림이 유력하며 왓포드는 일부 역습 찬스에서 많은 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5번째 경기 미들즈브러 대 블랙번. 미들즈브러는 이번 라운드에서 홈 2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는 가운데 핵심 수비수 베일 프라이와 미드필더 예이던 모리스의 결장이 이어지며 전력 구성에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라이의 이탈은 세트피스 수비와 공중 경합에서의 안정감 저하로 직결되고, 미들즈브러가 최근 실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모리스 또한 빌드업과 압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던 선수로 중원 전진 속도 감소와 후반 체력 분배의 유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격진은 여전히 효율적인 득점 루트를 유지하며 측면 돌파나 세컨드 볼 상황에서의 강점을 살린 빠른 득점 전개가 관찰됩니다. 결정력 측면에서 주전 공격수들의 집중력이 높고 수비 라인을 전방으로 끌어올리는 공격 중심의 전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력적으로는 직전 경기 이후 6일가량의 회복 기간이 있었으나 다음 라운드 일정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전 자원 중심의 체력 분배와 교체 운용이 경기 후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블랙번은 올 시즌 기복이 큰 경기력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이자 오른쪽 위근 역할을 맡아온 라이언 알레비오스와 주전 골키퍼 벌라지 토트의 결장은 팀 전반의 밸런스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레비오스의 부재는 측면 수비뿐 아니라 전진 패스 성공률에도 타격을 주며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전진 연결이 끊어지는 불안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토트가 이탈하면서 교체 골키퍼의 경기 대응력 부족이 드러나 실점률 상승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여기에 미드필더 아담 퍼시와 공격수 오거스터스 카르그보, 미드필더 크리스티 몽고메리 모두 복귀하지 못하면서 중원 압박의 강도가 낮아지고 전방으로의 세컨드볼 횟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의외로 안정된 성적을 내며 수비적으로 밀집된 형태에서 역습을 노리는 전술 완성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 중심 자원의 결장과 로테이션 리스크를 고려할 때 후반 시간대의 집중력 저하가 재차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은 맞대결 전적에서 블랙번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양상은 미들즈버러의 단단한 홈 경기력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 다수의 결장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반에는 미들즈버러가 점유율을 우세하게 가져가며 압박을 통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번은 상대의 전진 수비 사이를 노리는 롱패스와 역습으로 응수하겠지만 주전 골키퍼 부재로 인해 세이빙에서 미묘한 불안 요소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미들즈버러는 홈에서 강한 결정력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를 통해 선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라인을 전진시키는 공격적 전개를 통해 블랙번의 수비 블록을 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막판에는 블랙번이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집중력과 조직력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 변수와 결장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들즈버러가 후반 교체 자원 활용으로 흐름을 이어가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들즈버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6번째 경기 노리치 대 찰튼. 노리치 시티는 최근 경기력 회복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며 홈팬들 앞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내 핵심 공격수 조슈아 서전태가 머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져있지만 유소년 출신 스트라이커 조번 마카마와 신예 미드필더 마티아스 크비스가르덴이 공격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카마는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하며 서전트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고 있으며 미드필더 케니 랭닌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르코 토피, 제프리 슐럽, 아망과 포손 등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중원 운용의 폭이 안정된 점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수비진 역시 루시엔 마우보와 테리 달링이 번갈아 출전하는 등 안정적인 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홈에서도 실점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노리치는 최근 홈에서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내 상위권 평균보다 확실히 나은 공격 지표를 자랑하고 있고 팀의 후방 빌드업에서 케니 맥닌이 지휘하며 저우 풀백의 과감한 전진으로 찬스를 만드는 전형적인 압박 유도형 전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전급 자원들의 체력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일정이기에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 여유가 있는 것도 홈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찰튼 애슬렉틱은 원정에서 유독 고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고 원정 실점률이 리그 평균보다 높은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현재 팀의 오른쪽 풀백인 케일 램지가 부상으로 빠져있으며 이와 함께 아마리 벨과 리스버크가 모두 결장 명단에 이름을 올려 수비 밸런스 붕괴가 뚜렷합니다. 주전 공격수 맥카든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찰트는 전방에서의 결정력 부족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 전개 시 빌드업 부담이 써니 캐리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는 이번 시즌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2선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리 외의 미드필더와 공격 자원들의 찬스 탈출력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팀 전반적으로 수비 중심 전술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찰트는 후반 승부에서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는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노리치의 후반 교체 자원 활용과 맞물려 경기 주도권을 내줄 위험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원정 이동 부담이 있는 일정 속에서 체력 면에서도 홈팀보다 미세하게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통계적 균형상으로 보면 양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노리치 시티의 최근 경기력과 공격 일관성을 고려할 때 홈에서의 우세가 뚜렷합니다. 찰트는 수비 결장자가 많아 측면 방어와 전환 플레이 대응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노리치의 풀백 오버래핑과 중거리 슈팅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리치는 지난 리그 일정에서 연속 득점을 이어가며 공격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경기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찰트는 선제골을 내줄 경우 전방 압박으로 전환할 여력이 부족하며 후반 막판 실점률이 높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노리치는 서전트의 결장으로 인해 마무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중원에서의 점유와 박스 근처 세컨볼 처리 능력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상 양팀 모두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운 향상으로 예상되지만 홈팀의 공격 지속성과 체력 우위를 감안하면 노리치가 승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7번째 경기 옥스퍼드 대 사우스햄튼. 옥스퍼드 유나이티드는 최근 일정상 홈에서의 경기 리듬을 유지하고 있으나 팀 내 핵심 미드필더 캐머런 브레너건의 결장이 치명적입니다. 브레너건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6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중원에서의 득점 루트이자 세트피스 전담 자원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의 종아리 부상 이탈로 볼 전개 과정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창의성이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공격 뎁스를 담당하던 맷 필립스 역시 허벅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가 출전한 4경기 173분이 크지 않더라도 로테이션을 통한 공격 자원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향후 일정 누적 부담을 고려할 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스퍼드는 홈 실점 비율이 리그 평균보다 높고 후반 압박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날 때 수비진의 빌드업 미스가 잦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팀 전체 흐름에 상당한 압박을 줍니다. 최근 들어 세컨드볼 대응이나 미드필드 수비 지원 역시 약화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 실점률이 1.5를 넘는다는 점에서 후방의 취약함이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드햄튼은 시즌 내내 강력한 공격 전개와 높은 득점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총 36득점은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며 박스 안에서의 침투 빈도가 높아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아담 암스트롱이 11골 4도움으로 공격 진영을 이끌고 있고 피나자주도 6골 3도움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운영 면에서는 중원 부상 이슈가 우려됩니다. 셰이첼스와 클린 다운스 2명 모두 공식적으로 출전 불가 상태로 각각 수비형 미드필더와 압박 조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재는 중앙 압박 강도를 낮추고 후반전 체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에도지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측면 돌파 자원이 한정된 상태입니다. 풀백 로테이션 자원 엘리아스 엘러트와 마질 나스무센도 부상으로 제외되어 수비진의 교체 여력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타깃형 공격수 로스 스튜어트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스햄튼은 높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으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어 마무리 능력의 완성도에서는 여전히 리그 상위 수준을 유지합니다. 최근 일정의 밀도는 다소 높지만 기본적인 경기 체력 유지와 공격 집중력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공격 효율과 옥스퍼드의 후방 불안정이 맞물리는 대진으로 경기 양상상 원정팀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옥스퍼드는 중원 핵심 브레너건의 부재로 공수 전환 속도가 떨어졌으며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취약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중원 조율 자원이 일부 결장하더라도 이선과 측면에서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루트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에서의 볼 회수 능력과 빠른 마무리 패턴은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옥스퍼드의 홈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다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사우스햄튼 역시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후반전 공수 단격이 벌어지는 구간에는 실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점유율과 찬스 창출 면에서의 우위가 명확한 만큼 사우스햄튼이 공격 주도권을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공수 밸런스의 완성도와 결정력 측면에서 사우스햄튼이 옥스퍼드보다 한 수 위전력을 갖춘 상황으로 볼 때 사우스햄튼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8번째 경기 맨유 대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다수의 핵심 자원이 결장하면서 전력 구성에 제약이 큽니다. 중심 역할을 맡아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데다 코비 마이누, 브라이언 음베우 모두 전력 외로 분류되어 공격 전개의 창의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마드 디알로와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국가대표 소집에 따라 팀을 비운 만큼 이선과 측면 조합이 평소 대비 활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더리우트와 해리 맥과이어는 각각 허리와 등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두 선수가 결장할 경우 세트피스 수비와 후방 빌드업 모두에서 누수가 불가피합니다. 최근 일정이 촘촘해 체력 부담도 큽니다. 아스톤 빌라, 본머스, 울버햄튼과의 연속된 일정 속에서 휴식 구간이 짧아진 것이 선수들의 회복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반은 좋은 흐름으로 시작해도 후반 들어 실점하는 전형적인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공격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에 속하나 리그를 잡은 뒤 유지 능력이 낮다는 점이 늘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듯이 실점 비율이 높고 종료 직전 득실 균형이 자주 흔들리는 점이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중원 플레이의 중심을 이루는 카세미루가 공수 전환의 연결고리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높지만
그 역시 연속 출전으로 컨디션이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경기에서 수비 라인 붕괴가 뚜렷한 가운데 공격진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의 효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 핵심이던 스벤 보트만과 댄 번, 키어런 트리피어의 이탈은 팀 전술 운영에 큰 타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상 후 뉴캐슬의 경기당 실점이 한 점 7개로 늘어난 점이 이를 방증했습니다. 여기에 에밀 크라프, 티누 리브라멘터, 윌리엄 오술라도 부상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문에서는 닉 포프가 근육 부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아런 램스데일이 선발로 나설 확률이 큽니다.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진 구성은 비교적 온전합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중거리 슈팅으로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닉 볼테마데는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의 천병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비 반스는 상대 수비를 넓히며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이 뛰어난 뉴캐슬의 역습 전술에 적합합니다. 다만 후반전 실점 비율이 시즌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점에서는 체력 손실이 큰 일정속 후반 집중력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반전은 압박이 강하고 실점이 적은 반면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세컨볼 대응과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후반 승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수비 결손이 뚜렷하고 체력 부담이 누적된 만큼 원정길에서의 포백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팀은 최근 맞대결 전적에선 뉴캐슬이 명확한 우위를 보였으나 이번 대결은 서로의 약점이 비슷하게 드러난 상황이라 어느 한쪽의 우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브라이언 음베우모, 코비 마이누의 결장으로 경각창 이성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떨어졌고 뉴캐슬은 스벤 보트만, 키어런 트리피어 등의 부상으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두 팀 모두 연말 일정으로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전후반간 경기 양상의 변동폭이 클 것이 예상됩니다. 맨유는 홈 2점을 안고 초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뉴캐슬은 반대로 후반 역습과 세컨드 찬스 활용에 강점을 보여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유의 전진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고 뉴캐슬 역시 트리피어 공백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제한되는 만큼 난타전보다는 득점 이후 균형이 곧바로 회복되는 전개가 유력합니다. 상호간 최근 경기 흐름을 감안하면 두 팀이 모두 득점에는 성공하겠지만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기는 어려운 구도입니다. 수비 결손 속에서도 공격 조합의 효율이 살아있고 양팀 모두 후반 실점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